어떠한 미략설 그 일부 유튜버들이 유튜버에서 그렇게 떠들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자기 장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는 사적 대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뭐 사적인 대화로 이해합니다. 만약 이게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적인 대화였다면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합당 또 통합 논의는 더 어렵게 됩니다. 지금이 오히려 여러 가지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기다 이런 지방선거 판단을 갖고 이후에 있습니다. 미략설, 지분설, 음모론, 전격적인 어떤 제안들이 오가면 네. 흔히 있을 수 있는 또 뭐 시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가 뭐 누구를 죽이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논쟁으로 가면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생각하는 타임테이블 이번 시간에는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신 조승래 의원님 모시고 합당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당내 또 요즘 약간 잡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예. 부동산 이슈까지 뭐 저희가 여쭤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네, 대전 유성구. 그렇습니다. 네, 유성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셨겠죠. 네. 예, 예. 그러셨겠죠.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합당은 뭐 조금 전에도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해찬 전 총리의 이제 장례 일정이 마치고 네. 잠깐 숨죽였던 이슈가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네. 발언들도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도부는 아니지만 뭐 누가 봐도 이제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데 당장 논의를 멈춰라. 정부의 도움이 안 된다. 논의 멈춰라. 네, 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예 그냥 최고위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되게 세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실명 거론합니다. 조기 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주류 교체 시도다. 예. 당의 간판을 바꾸려는 시도다. 이렇게까지 세게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는 거는 예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셨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원래 또 뭐 말은 또 세게 하시는 분이죠. 늘상. 예, 이현주 최고가. 그럼요. 네. 늘상 말을 세게 해 오셨던 분이고.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게 토론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때로는 합당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네. 찬성을 하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뭐 그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인가 네. 그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이래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고 이 의견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낼 것인가가 네. 지도부한테 주어진 이제 숙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 이 모든 문제들을 아까 그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원들의 논의와 결정을 통해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합당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방선거 전에 예,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가 좋은 거죠? 예? 그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크게는 당면한 그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네. 벌어지고 있는 혼선들을 좀 최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합당 또 통합 논의는 더 어렵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여러 가지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기다 이런 지방선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총선 어느 정도 좀 남았을 때 하는 게 그래서 좋다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그러니까 합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네. 합당은 필요하지만 지방선거 때 가능하겠냐 또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하는 분도 계시고 총선 직전에 가서 하자라는 분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논의를 통해서 합당이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한
한 큰 틀의 논의가 좀 필요하고 한다면 시점은 언제가 좋을 것인가 네. 그렇게 순차적으로 논의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당원들의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의원님이 보실 때, 총장님이 보실 때는 합당을 했을 때 낼 수 있는 시너지는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그 단일한 대우를 가지고 네. 그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 경쟁을 하다 보면 네. 그 경쟁에서 비롯되는 그 갈등과 이 분열이 또 있습니다. 그 분열들을 없애 나가는 데는 합당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조국혁신당의 그 지방선거의 준비라든지 실제로 출마 가능한 분들이 자원이 많지 않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자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내란을 극복했던 그 세력들이 더구나 뿌리도 또 같은 뿌리이고 그 뿌리가 함께 당면한 정치 전국 동시선거에 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 사실 민주당의 비례대표가 이제 마땅히 이제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외부의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는 당을 그냥 하나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합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때 이제 총선 국면을 보면 네. 그때는 그 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은 더불어 시민연합인가요? 어쨌든 네. 뭐 있었죠. 비례 정당을 예.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예. 연합 정당을 구축해서 진행을 했고. 근데 그때 이제 지민비조 뭐 이렇게 해갖고 비례는 예, 뭐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 조국혁신당은 이제 별도의 그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한 거죠. 마치 21대 선거 때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방식이죠. 예. 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지민 비조 예. 뭐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사실 그건 뭐 조국혁신당에서 취했던 전략이었던 거고. 조국혁신당도 네. 취했지만 네.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그 네, 당원들이 또 네. 지지자들이 네. 조국혁신당과 그 연합 비례정당 양쪽으로 골고루 표를 그렇죠. 던졌죠. 민주당에서 원했던 전략은 사실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건 뭐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이었죠. 예, 예, 예. 그리고 그게 시민들이 보시기에 당시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그 의석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투표 행위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뭐 또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이제 합당은 어쨌든 의원님은 하는 게 맞다,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아마 좋은 것 같다 정도 입장이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러 목소리들이 있고 그럼 이제 결국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예, 일단은 우리 당원에는 네. 그 합당, 해산을 할 경우에는 당원들의 토론과 당원 투표를 거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당에 대한 그 의결은 전당대회 혹은 중앙위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네. 말하면 당원 투표라는 절차를 하나 거치고 네. 그렇게 돼서 동의가 되면 합당을 위한 합당 그 투표를 또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그거는 전당대회에서 합당을 의결할 수도 돼 있고 혹은 전당대회에서 위임된 그러니까 수임된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합당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두 번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당원 투표 먼저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위원회 투표를 하는데 합당하자 하면 조국혁신당에도 뭔가 뭐 서로 약속들을 뭐 할 거 아니에요. 약속이라기보다는 합당을 위한 각각의 이제 실무 협의를 진행해야겠죠.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네. 투표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합당을 하면 네. 합당한 정당의 정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지도 체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예. 뭐 당원 당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당연히 그런 논의를 해야 그거 되겠죠. 먼저 하고 당명은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예. 투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시기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한데 어쨌든 이제 합당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일단 목표 뭐 어쨌든 근본적인 DNA가 같으니까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합칠
것이다. 뭐 요거는 이제 오케이인데 시기의 문제에서 지금 오히려 지금 하는 게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지방선거 지금 4개월 남았잖아요. 뭐 당무감사도 다 했고 나름 지역에서 다 내가 여기 텃밭 일구면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민주당의 뭐 이제 출마자들이 있을 텐데 그럼 어쨌든 합당을 하면 한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혼선이 더 커지진 않아요? 이 시점에서? 뭐 그 혼선이라는 것은 네. 저희 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의 그 후보자 선출 과정을 뭐 제가 잘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그 과정이라는 것이 이미 다 정리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게 되면 큰 혼선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점에서 그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기 위해서 마지노선으로 지난번에 제안했던 그 시점을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넘어가게 되면 네. 실제로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방선거 공천 과정이 이제 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1월 하순경 제안이고 네.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네. 지방선거를 어쨌든 같이 치르려면 치르려면 그렇습니다. 2월 적어도 뭐 한 진짜 중순 안에는 빨리 뭘 하셔야 되겠네요. 뭐 2월 중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들이 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꼭 예. 합당을 통해서 해야 돼요. 뭐 후보 간의 뭐 정책 연대라든지 뭐 이런 식의 뭐 단일화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냐. 어쨌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건 컬러와 진행 뭐 이렇게 나아갈 방향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한준호 의원도 예, 그렇게 예. 가는 게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의견들은 네. 그러니까 그 최선의 방법을 저희들은 최선은 합당 지방선거전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최선의 그 상황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면서 지도부는 판단하고 그렇게 대표는 제안도 제안을 한 하고. 거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논의의 전개 과정 속에서 네. 최선대로 진행될지 네. 차선대로 될지 네. 아니면 시기를 훨씬 유보하는 방향으로 갈지 네. 그거는 절차를 진행해 보면서 네네.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가 뭐 누구를 죽고 죽이고 하는 예. 그런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어. 논쟁으로 가면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지도부가 생각하는 타임 테이블대로라면 그 투표는 어느 시점쯤에 붙여져요? 지난번에 열린민주당하고의 그 합당을 보면 최초 제안으로부터 네. 그 합당을 위한 최종 의사 결정이 한 3일 만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두 달이 채 안 걸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뭐 한 3월 말, 3월 말은 아니고 2월 한 중순쯤 2월 되겠죠. 중순, 아니 3월 중순쯤 3월 되겠죠. 중순, 예, 예. 3월 중순쯤 선거 한 두 달 반 정도. 2달 반 앞두고 정도.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뭐 공천 과정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문제는 없을 없을 것이다. 것이다라는 것이 생각이고요. 네. 그걸 넘어가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긴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또 경우의 수나 네.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할지는 네.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실무 논의도 어쨌든 있어야 될 건데 예. 그 이제 지난주에 본회의장에서 이 포착된 문자 하나가 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미략. 예, 이른바 미략설. 그 뭐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에게 이제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져 있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추측만 할 뿐인데 내용을 보면 미략 타격 소재 미량 여부를 밝혀야 당명 변경 불가 나눠 먹기 불가 뭔가 일종의 뭔가 이 합당 논의에 대한 어떤 입장과 지침이 좀 담겨 있는 국무위원 발 문자로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미량이란 게 있습니까? 이제 뭐 사전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전에 뭔가 논의됐던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뭐 미략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예. 뭐 미략설, 뭐 지분설, 뭐 음모론, 예. 뭐 이게 보통 뭐 어쨌든 이런 약간 전격적인 어떤 제안들이 오가면 네. 네. 흔히 있을 수 있는 또 뭐 시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예. 너무 제안이 전격적이니까 근데 사전 뭐- 논의가 없이 예, 이렇게 예. 그런데 한다고? 그 네. 사전에 이러저러한 뭐 조건에 관련된 논의들이 있을 수는 없었고 있지도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이제 접촉 과정들은 있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예.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그때 그 제안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더 이상 늦으면 지방선을 같이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제안한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제안을 한 것이고 제안하겠다고 전날 만나서 말씀을 나눴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 거고 그 그냥 국무위원회 그 텔레그램 내용은 그건 그 자체로 상당히 부적절하지요. 부적절합니다. 당연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그러나 그건 뭐 사적인 대화로 저는 이해합니다. 만약 이게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적인 대화였다면은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일종의 당무 개입이 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다. 더군다나 예. 그게 있지도 않은 미략설, 지분 나누기 그런 걸 가지고 대화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 그 지침이라고 한다면 당무 개입 시비까지 갈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지침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적인 아, 대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또 그랬을 것이라고 네. 믿습니다. 아니 근데 모르는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 어디 언론에서 이 미략 뭐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음모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있는데 적어도 당의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내각에 있는 강요 요 정도 되면 그런 몰라서 그냥 그런 얘기를 던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화는 좀 실망스러운 대화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미략설. 그 일부 저 유튜버들이 네. 유튜버에서 그렇게 떠들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뭐 그럴 수 예, 자기 있겠죠. 장사를 예, 예, 위해서.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체도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대화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는 사적 대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근거는 전혀 없는 그렇습니다. 그냥 잘못된 추측일 뿐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그 기자간담회 때 제가 당명 변경을 우리로서는 당명 변경할 생각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조국 혁신당에서 엄청나게 반발했잖아요. 네. 아니 우리 당 입장에서 당명을 바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그냥 흡수되라는 거야, 뭐 이런 아니 톤이었잖아요. 흡수를 뭘 떠나서 네.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명을 바꿀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죠. 어쨌든 실무 협상을 하다 보면 일종의 지분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분 요구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죠. 네.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물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마치게 되면 바로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하도록 돼 있거든요. 만약에 네. 합당이 되면 네. 합당이 된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우선 같이 치를 수밖에 없겠죠. 치르고 나서 한 2달 정도 이상의 텀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럼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다 네.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 선출 절차를 통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새로운 당에 합당된 정당의 지도 체제를 결정해 줄 거예요. 아.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 무슨 지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약속한다고 해서 그럼요.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어차피 선출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게 아. 국회의원 총선거 시기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분 논의가 될 겁니다. 아주 지저분한 지분 논의 될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지역에 뭐 지역위원회 몇 뭐 석, 몇 석을 몇 석. 달라, 비례를 몇 석을 할당해 달라. 이런 아주 지저분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총선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 전후에서 하는 게 막 네. 적절하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전당대회 같은 걸 통해서 네. 새로운 지도 체제를 당원과 국민들의 뜻에 맞는 체제를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분 논의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것도 음모론인가 이런 해석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 이제 조국혁신당의 당원들, 이제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조국 대표는 뭐 다른 뭐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 그런 방식의 미략이 있다. 이거 그거는 음모론이에요? 그거는 네.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국민을 믿지 못하고 근데 당원들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결과론적으로 일이에요.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다음 전당대회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죠? 모르나요? 어떻게 할까요? 왜 그런 전제가 성립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의 주장이 그런 거잖아요. 밖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의 최고위원인 이현주 의원이 주류 교체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과도한 해석이죠. 네. 그건 과도한 해석이고 네. 아니 당연히 그 여당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네. 당연히 국정 운영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누가 부인하고 부정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엄연한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 일일이 또 당무에 또 관여할 수도 없는 것도 또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네. 또 그렇게 하셔야 하고 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에서 이러저러한 합당이든 뭐 1인 1표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당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문제이지 네. 그 대통령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을 오히려 끌어들여서 뭐 반대 논리를 이제 만드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좀 과한 논리다.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하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건 과도한 해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당내에서 주류 교체 시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주류가 이른바 친명 혹은 뭐 이재명 대통령을 더 뭐 이 정부의 성공을 더 많이 바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중심에 있다고 하면 이거를 정청래 그리고 조국 두 사람 위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이현주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현주 최고위원의 그 해석이죠. 본인의 해석이고 네. 그 해석에 어느 분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오로지 그 의원 정도만 생각하는. 아니 뭐 그분과 일부가 생각할 수는 있겠죠. 예. 일부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분과 그분에게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참 저런 그 좀 신박한 논리도 있구나. 저는 아까 그 저 발언을 들으면서 네. 야 저렇게 해석도 가능하구나. 네. 약간 좀 의외의 해석이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기습적으로 누구와도 그러니까 뭐 당 최고위원들과도 상관없이 그 상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이제 저희는 언론 통해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합당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고 네. 민감한 어떤 정치적 주제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당내에서 논의와 공감대를 못 만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그 최고위원들에게 또 미안하다고 또 양해도 구한 바 있죠. 구한 바 대표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표의 제안이지 이거 자체가 뭐 중국적인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합당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고 그 제안에 따라서 당연히 찬반이 갈릴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나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결론을 좀 내보자라는 제안인데 네. 근데 그 제안이라는 게 당원 여러분 이런 제안 제가 할까요? 라고 묻기도 전에 이미 그쪽에다가 제안을 해버린 거잖아요. 던진 거니까 이거는 대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인 것이고. 아닌데 그런데 그런 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당내에 어떤 걸 한다. 예를 들면 뭐 당에서 네. 뭐 1인 1표제 지금 이제 중앙위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1인 1표제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네. 당내에다가만 얘기하면 되죠. 네. 그런데 그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와 당내에 동시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거꾸로 룰밑 협상과 그렇죠. 동시에. 거꾸로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과 전혀 얘기를 없는 상태에서 네. 당내에다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쟤네들 뭐 우리는 생각도 없는데 뭐 김치국 먼저 마시네 이러지 그걸 않겠습니까? 양쪽에 잘 하는 게 아니, 정치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통해서 네. 조국혁신당과 당내에 합당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동시에 하게 된 거죠. 예. 네. 뭐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네. 당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네. 다양한 생각들이 토론되고 조정되고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결론이 만들어진다면 그 결론을 누군가 다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당 대표 본인도 네. 그 내려진 결론을 수용하겠다고 오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결국 당원들이 결정하실 텐데 상대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기습적으로 이렇게 누가 상의 뭐 없이 기습이라는 표현보다는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건데 갑자기나 기습이나요. 전격 제한 차라리 낫겠네. 전격적으로 전격. 했는데 전격. 예. 언제부터 준비한 거고 언제부터 했는지는 그러면 이게 공개된 다음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전부터는 뭐 얘기가 가능할 때가 있겠죠. 예. 지금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냐면 이제 이제 그게 지금은 공개 못했을 만한 이유가 있죠. 발표하기 전까지는 네. 상대가 있으니까 오케이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 발표를 한 직후에는 사실은 뭐 2주 전 혹은 뭐 한 달 전부터 조국혁신당과 뭐 얘기를 좀 했는데 아니면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전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좀 늦었지만 여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야지. 그게 이제 정상일 거 아니에요. 토론을 하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제안이 어떤 취지로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토론을 할 때 지도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히 그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네. 토론이 돼야 되겠죠. 왜 요건 여쭤봤냐면 그 시점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성과들이 한참 막 나올 때쯤에 희한하게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든 아니면 당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빛나거나 아니면 그 성과가 좀 더 많이 홍보돼야 될 시점에 이상하게 자꾸 몇 번 당발로 별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가 빛나는 순간이 좀 이렇게 바래진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시점도 사실은 그 전부터 준비했던 거라면 뭐 한 며칠 전이 됐든 아니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좀 지나서 뭐 한 2, 3일 후가 됐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꼭 그 시점에 그렇게 발표를 해서 오해 안 사도 될 오해를 더 사시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그 이제 이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가 네. 실제로 이제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그 주요한 이벤트를 하실 때 네. 최고위 회의를 안 연다든지 네. 메시지를 아예 안 낸다든지 또 그런 과정도 또 여러 차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상황의 공교로움이 또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작심하고 소위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과에 초를 치기 위해서 작심하고 한다 그런 논리는 네. 그건 좀 비약이죠. 예. 알겠습니다. 너무 결과론적인 해석입니까? 그렇죠. 예. 그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좀 통과될 것 같으세요? 내일까지 뭐, 투표죠? 예, 중앙위원회 투표가 10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예, 뭐 저는 뭐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당원들 의견 수렴을 위한 이제 당원 온라인 참여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지난번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참여율 네. 그리고 뭐 85, 그러니까 찬성률은 85% 안팎으로 네. 거의 비슷하고요. 네. 실제로는 꽤 많은 또 지지와 또 네. 당원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중앙위원들도 그 당원들의 생각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번에는 참여율이 좀 낮아가지고 낮았죠. 예, 네. 그랬던 거니까요. 이번에 또 투표 참여율이 좀 높아지게 네네. 되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어떻게 이번 지선에서 뭔가 활약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당에서 뭔가 큰 역할을 좀 맡으시는 게 좋을까요? 글쎄 그거는 지선에서는 역할을 하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네. 이미 당신은 그렇겠죠? 불출마 뭐 선언 비슷하게 하신 거잖아요. 네네. 하신 네네. 거고 그러면 이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선거 개입이 될 테니까요. 네. 네, 그건 뭐 문제가 심각하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총리로서 맡은 바 소임을 잘 해주시는 것이 네. 당의 승리를 위해서 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겠죠. 그 네. 이후에 이제 뭐 전당대회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 어떤 뭐 선거를 위해서 어떤 그 개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니, 당연히 그건 안 심각하죠. 되는 일이고. 예. 그리고 나서 예. 그 뭐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이제 총리의 선택이실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전당대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합당이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내년 8월 한 20 며칠경에 될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2달 전쯤에 최소한 구성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어떤 결정을 하고 해야만 아마 그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뭐 하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면 다른 것들도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 이제 드린 질문이긴 한데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를 자꾸 이제 집어넣는 분들, 그다음에 그분들과 또 꽤 친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또 뭐 정치 세력들 뭐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삐딱한 눈으로 보자면 뭐 그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건 뭐 거의 약간 무협지 수준의 무협지 수준이에요? 평가로 저는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늘상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약간 그런 의심도 하고 네. 또 상상도 하고 때로는 해석도 하는데, 근데 정치는 보여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래요? 보여지기도 좀 긴장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가요? 그 총리실에서 그렇게 대놓고 불쾌감을 토로하면 표시하면서 여론조사 넣지 근데 말라니까. 저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를 라고 들면 하기도- 당사자가 빼달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지난번에 이거 왔을 때 전시장 출마하자고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언론에서 네. 네. 그 조사할 때 저 넣어도 될까요? 물어봐요. 저는 빼달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넣고 한 데도 있고 네. 넣고 했다가 발표를 물론 이제 못한 경우 있었지만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빼라고 하니까 이제 빼긴 하더라고요. 아마 네. 뭐 그 꽃도 빼겠죠, 뭐 앞으로.
안 빼신다. 계속 한다는 건데. 아, 계속 한대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왜 넣고 그런지. 말고는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지 아, 않으셨나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묘하네요. 네. 저도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묘해서 이제 자꾸 좀 혹시 아시나 싶어 여쭤본 거였고요. 이 대통령이 네. 박찬대 전 원내대표랑 만찬하는 것도 그냥 묘한 겁니까? 뭐 근데 정해진 그건, 거 다시 하는 거라고 하긴 하던데. 그러겠죠. 네. 예,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당 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로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제 네. 호흡을 맞춰서 1년 이상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당시 뭐 이 내란을 해쳐왔던 투톱이었지 않습니까? 당에.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워낙에 다 각별한 관계이고. 우표에도 나 홀로 등장한 예. 현역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애. 예, 틈틈이 네. 불러서 같이 대화 나누고 하는 거는 뭐 필요한 일이고요. 네. 네. 마찬가지로 같이 일했던 그 지도부들 네. 또 뭐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현 지도부 네. 두루두루 이렇게 불러서 당신의 생각도 말씀하시고 또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네. 지금 이 시점인지에 대한 해석은 하지 마요. 뭐 해석은 뭐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유겠죠. 뭐. 예. 자꾸 이게 돌려 여쭈니까 너무 지금 답답하긴 한데 그러니까 요것만 딱 여쭈고 요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통령, 박찬대 아이고야. 의원, 뭐 친명 의원들 그리고 정청래 그다음에 뭐 조국 혹은 뭐 김어준 씨 등등 요렇게 이제 크게 민주 세력들이 좀 갈려서 약간 갈등을 빚는 것 같다는 느낌. 요거는 오해죠? 오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네. 그때 이제 그 한병도 원내대표하고 최고위원 세 분 이제 새로 선출된 분들하고 네. 대통령하고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공개된 걸 보시면 음. 뭐 친명 뭐 친청 이게 어딨냐고 이러면서 대화를 나눴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지금 우리 당은 다 친명밖에 없습니다. 예, 무슨 반명이 어디 있으며 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친명에 대해서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네. 또 그렇게 해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요. 오히려 네. 냉정하게 보면 예를 들면 당권을 쥐고 있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온당하겠지만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친명이 아니냐라고 구분짓는 것은 무의미하고 사실과 또 다른 또 평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하고 전면전 거의 이제 선포한 상황이잖아요. 예. 당에서는 역시 뭐 좀 대통령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냈고 그러면 이제 뭐 아마 세금, 보유세 뭐 이쪽을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그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어떤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고민과 또 조율 과정들을 거쳐서 제시를 좀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것은 크게 이제 맥락은 크게 같은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그 주식 투자라든지 예. 이런 게 자본 시장을 좀 활성화 네. 시켜서 금융 그 자산의 이 증식이라는 것을 뭔가 좀 생산적 금융으로 좀 하자라는 큰 방향에 네.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과정 속에서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에 좀 투자를 좀 해달라라는 일관된 맥락에서 네. 그런 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네. 또 그게 또 맞다고 봅니다. 이제 결국은 수단의 문제일 것인데 이제 부동산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은 어쨌든 이번에 양도세 유예 더는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뭐 보유세도 좀 건들 수 있다. 라는 이제 발언 취지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세금 문제라는 것이 당 입장에서는 또 선거도 있고 굉장히 예민한 이슈인데 어떻게 이 큰 틀에서는 이제 발을 맞춰간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근데 이제 예. 거기 이제 대통령이 그 이제 SNS 네. 이제 그 메시지를 대고 거기 이제 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댓글 달고 그거에 또 다시 댓글을 다는 걸 보면 예. 뭐 이제 뭐 유예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럼 당장에 이제 매물을 내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막 이제 질문을 하면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세세한 또 답변을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은 큰 방향도 당연히 중요하고 아주 디테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두 가지를 다 조율을 하면서 네. 정리를 해야 될 것이지 네. 지금 상황에서 현재 어떤 것이 확정돼 있고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좀 네. 협의를 해서 좀 정리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큰 방향성은 있고
세부적인 의지의 거는, 표현, 네. 명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의지를 어떻게 정책화할 것인가. 그거는 조금 더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네. 부동산에 대한 당의 입장은 혹시 뭐 이렇게 정리된 게 좀 있습니까? 그럼 대통령의 입장은 뭐 명확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하향으로 더 내려가는 쪽으로 간다, 아니면 현재 수준 유지다, 아니면 이보다는 뭐 물가 수준 고려해서 그 정도 물가 따라간 정도의 약한 안정 인상 요 정도를 당은 좀 뭐 바란다. 예. 아니 근데 그 당연히 그거는 네. 그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뭐 폭등도, 폭락도 안 아니겠죠. 되죠. 예. 그럼요. 당연히 자산 가치는 안정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그럼 인정을 예. 하고. 아니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시장 과정 속에서 예. 시장에서 일부 거품이 있든 없든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거품이 있으면 좀 빠질 것이고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면은 또 반영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조율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과정들이 지나치게 경직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뭐 폭등이라든지 폭락이라든지 그런 네. 방향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건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야 무슨 30평 아파트가 뭐 50억, 60억, 뭐 80억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근데 수 그거는 이제 입지에 네. 따라서 네. 그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라는 거는 뭐 다양한 이 평가 요소들 때문에 네, 가치가 네, 네, 정해지는 네.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같은 평수니까 다 같은 가격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 좀 시장 논리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가격은 그냥 뭐 근데 그 부분도 예를 들면 네. 네. 시장에서 그 시장이 정상화되면 시장도 냉정하게 평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럼 지금 시장은 저 정상화된 평가는 아닌 거예요? 일부 부분적으로 좀 과열되고 네. 부분적으로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또 과소평가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정상화되거나 또 정책 수단이 발현되는 과정 속에서 거품이 있는 것은 조금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혹시 지금 시장 그때 시장이 가장 냉정한 평가를 하는 건 혹시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장이라는 것은 네. 현실의 그 시장 상황도 반영하지만 예. 과거로부터 축적된 거이기도 하고 네. 또 미래의 또 수요를 또 반영하는 거기도 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여튼 뭐 크게 위로나 아래는 아니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에서 거품이 좀 낀 데는 빠질 것이고 좀 저평가된 데는 좀 올라갈 것이다. 그건 정도? 뭐 또 지극히 일반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뻔한 얘기 같아서. 그런데 네. 어떤 정책이라는 건 이 상식의 뜻을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럼 지금까지 온 거는 뭐 굳이 뭐라고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모양이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우리는 폭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별로 그냥 시장이 알아서 이렇게 온 것이다고. 아니 폭등은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예.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시장 상황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정책적 문제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사실은 그건 정책 만능주의가 되겠죠. 네. 그러나 정책과 시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이 되고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는 굉장히 좀 확고해 보여서 예. 저희는 그러면 대통령이 이번에 보유세 등까지도 포함한 강력한 규제로 아마 부동산 가격을 좀 잡으려고, 그러니까 잡는다는 거는 좀 이게 낮추는 쪽으로, 특히 이제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지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 이번 기회 놓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게 그런 취지인가 보다 이해를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정책 수단을 어떻게 선택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정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책 수단을 설계를 해야겠죠. 예. 아직은 예. 그 설계 전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방향이나 네. 그 견해를 여쭤보시기 때문에 제가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부동산은 이제 협의를 당정청이 협의를 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럼요.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네. 들어야 될 것이고 네. 현장에 또 상황도 모니터링 잘 해가면서 해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그 지금 이제 행정통합 예, 요게 예. 지금 굉장히 핫하고도 시급한 이슈잖아요. 지방선거 전에 대전특별시 하려면 대충특별시, 대충특별시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에요? 아니라 대전특별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특별시. 그러니까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네.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기로 아하. 법안이 네. 제출되어 있고요.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네. 광주특별시 이렇게. 약칭은 예, 예, 그렇게 광주특별시, 하기로. 대전특별시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예. 어. 대전특별시는 대전 충남 전체 행정구역을 같이 그렇습니다. 가는 거고. 통합된 행정구역이지만 네. 이제 약칭으로는 대전특별시를 하기로 했다. 예. 네. 그렇게 하면 뭐가 확실히 좋아지는 거는 맞죠? 뭐 일단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하나 있고 예. 네. 규모가 일단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권한도 크게 확대가 되고 네.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재원이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신 임기인 4년 동안 예. 앞으로 남은 5조씩 해서 20조를 투자하기로 한 거니까 네. 네. 그것만 하더라도 그 20조라는 돈을 정말로 제대로 쓸모 있게 쓴다면 지역 발전에 큰 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합치는 게 더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으면 대전 강원도 합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범위가 너무 넓죠. 아니 그 대전 충남 합치는 거랑 충남 강원 합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논의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전 충남 원래가 이제 한 몸이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대전시였다가 대전 광역시로 그렇죠. 됐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과거에는 충북까지는 충청도였죠. 그래서 더 옛날엔 조선시대 그렇죠. 네. 예. 그랬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통합이라는 것은 음. 그러니까 행정적 통합, 정치적 통합뿐만 아니라 네. 지역 정서적 통합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 정서 간의 일치감이 있어야 네. 통합의 효과가 만들어지는 건데 네. 뜬금없이 대전과 강원도가 통합하자고 하면 그건 그게 공감이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과 서산 당진이 가까워요? 아니면 대전과 전북의 어디 저 전주나 이런 데가 가까워요? 거리상으로는 거기가 가깝고 아마 생활권도 굳이 따지면 논산에 있는 분들이 전주 왔다 갔다는 많이 하시지만 서산 당진에 계신 분들이 대전 왔다 갔다는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산 그러니까 분들은 그렇게 만약에 권역으로 따지고 생활권으로 따지고 만약에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더 생활권으로 묶자면 그렇게 묶는 게 맞지. 대전 충남이 옛날부터 그 강과 산으로 이루어진 그 경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행정구역을 지금 그거 고집할 이유가 있는 근데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 하나 지금 이제 진행 작가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 생활권 단위의 기초단체지 않습니까? 네. 기초단체는 예를 들면 기초단체 역할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 치우고 공원 관리하고 예? 청소하고 뭐 이런 게 예. 이제 이 기초단체 역할입니다. 예. 광역단체는 그 위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광역교통망을 짜주고 산업단지라든지 뭐 경제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이제 광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기초와 광역의 기능을 좀 혼재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기초 단위는 기초 단위대로 생활상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광역 단위 통합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 교통망이라든지 네. 광역 경제권 구성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주로 경제, 산업, 교통적 측면으로 이제 통합한다는 것이고 네. 그 통합을 통해서 지역의 중심을 만들고 그러니까 수도권과 대항할 수 있는 또 네네. 버금가는 또 성장 거점을 만들자 이런 대전 취지로 통합하는 충남의 거죠. 중심은 어디가 됩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도청 소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일단은 그거는 대전광역시? 이렇게 했습니다. 예. 현재 대전 광역시의 그 대전시청은 예. 당연히 대전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충남도청은 내포 신도시 홍성 예, 예산 예, 예. 내포 신도시 있는데 청사는 두 개를 다 당분간 이용하도록 아, 했고요. 충남 청사랑 그다음에 대전 대전청사와 청사랑 내포청사가 두 개를 이제 같이 두 개를 같이 쓰시고. 쓰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럼 이제 대표 주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대표 주소는 이제 출범된 단체장이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대전 특별시는 중심이 지금 현재도 천안 아산권 대전 이렇게 크게 지금 현재 중심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북부는 천안 아산권이고 네. 남부는 대전권이 되겠죠. 이 중심은 계속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아. 광역으로 모이더라도 그 내에 또 거점은 또 필요한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주소는 제가 나중에 뭐 택배 받을 때 대전 특별시 대전구 이렇게 다시 가요? 대전에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사시거든요. 그러면 대전 특별시 대전구 그렇게 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대전 특별시 지금 현재 있는 5개의 대덕구. 기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대덕구 그건 유지가 됩니다. 대전특별시 그러니까 대전에 뭐 5개 의성구 자치구가 뭐 있고 이렇게. 네. 네.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네. 그러면 합하면 20개 아닙니까? 예. 예. 대전 통합된 대전 특별시의 시군구는 20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 천안시 무슨 구도 그러면 그대로 유지. 그렇습니다. 천안- 그거는 예.
그 행정구가 아니라 법정구여서 그냥 네. 편의상 만든 구예요. 예. 그 구청장은 선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택배 받을 때는 대전 특별시, 그 위에 광역만 바뀌는 거죠. 아, 충청남도 천안시가 아니고 네. 대전 특별시. 뭐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혹은 뭐 대전 특별시, 예. 천안시, 서북구 이렇게 되겠죠. 아, 대전 특별시, 천안시 이렇게 그 간다고요? 앞에 이제 그 명칭 바뀌는. 시군구 아, 그래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예. 택배 받는 게 매우 중요해갖고 그건 아마 혼선이 없을 겁니다. 엄마한테 예. 보내드릴 때 좀 필요합니다. 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님 모시고 네. 오늘은 참 어려운 주제들 많이 얘기하셨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뭘 어려워요. 아유. 민주당 당내 이야기 그리고 대전 충남 통합까지 함께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또 뵐 수 감사합니다. 있겠죠? 예, 뭐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바쁘긴 하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